예, 한 주간의 시사정치 이슈를 한 걸음 더 깊게 들어가서 분석해보는 이종훈 박사의 정경유톡 시간입니다. 시사평론가 이종훈 박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어제 잘 못 주무셨습니까? 예, 잘 잤습니다. 또 3시에 주무셨다는 얘기가 있던데. 예. 네. 원고 쓸 일이 하나 있어서요. 네. 그렇군요. 그렇지만 여전히 아주 생기가 있어 보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문재인 대통령이 삼성을 현장을 찾아간 그런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3조 1,000억 원인가요? 이런 기대 가능성도 있고, 그렇지만 또 야당에서는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파기환 송심에 대한 영향 우려도 있고, 네. 또 너무 굴종적 아니냐, 구걸하러 간 것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또 정의당하고 더불어민주당과는 조금 신경전도 있는 것 같고요. 일단은 예. 집권 이후 세 번째 이 삼성 디스플레이 공장에 가게 된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취지부터 한번 살펴보죠. 예. 그러니까 지난해 7월달에 이제 인도 방문 때 그 삼성전자 새로운 공장 지은 거기 이제 방문한 게 처음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지난 4월달에 화성 사업장 찾아갔었죠. 그리고 이제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지난 10일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듯이 이제 충남 아산 삼성 디스플레이 아산 공장을 이제 방문을 한 건데, 이날 이제 투자 협약식이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 측하고 그 지역 지자체하고 투자 협약을 맺는 이제 그런 자리였는데, 이제 그 규모가 상당히 컸죠. 예. 13조가 넘는 그런 규모였고, 그날 이제 협약식 슬로건이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네. 누구도 넘볼 수 없는 디스플레이 강국. 이거 지난번 광복절 때도 한번 나온 메시지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표현을 이제 처음 쓴 거는 사실은 지난해였어요. 네. 지난해가 아니죠. 2017년이었네요. 그때 처음 썼습니다. 예, 이북도민 체육대회 때 이제 처음 사용한 그런 이제 표현이었고, 그때 그 당시에는 이제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철통 같은 안보를 만드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지난 이제 8.15 제 74주년 이제 광복절 기념사에서도 역시 이제 마찬가지 누구도 넘볼 수 없는, 또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라고 얘기하면서 구체적으로 분야별 과제를 제시하기도 이제 했었고요. 그래서 이번 그 협약식 자리에서도 똑같은 표현을 썼습니다. 누구도 넘볼 수 없는 디스플레이 제조 강국으로 가는 출발점이 될 거다. 이렇게 또 강조를 하셨죠. 지금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에는 신성장 동력이라고 할까요? Q 디스플레이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예산을 들이고 승부수를 지금 건 상황인데, 여기에 문 대통령이 가서 좀 힘을 실어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석이 될 수가 있는데, 근데 이번에 간 것이 딱 그 삼성 디스플레이 공장만 간 것입니까? 아니면은 어떤 기회에 같이 가게 된 것입니까? 그러니까 계기에 이제 함께 이제 가게 된 이제 그런 그 상황이죠. 그러니까 11번째 전국 경제 투어 자리였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이 다른 전직 대통령들도 그러셨습니다만, 그러니까 지역 그 발전 차원에서 보면 이렇게 지역 투어를 쭉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제 일환으로 이번에 이제 방문을 한 겁니다. 그래서 2018년, 그러니까 지난해 10월부터 이제 이 행보를 시작을 좀 했어요. 그래서 전북을 시작으로 해서 전국 각지를 이제 거의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간격으로 계속 이제 투어를 했는데, 충남 지역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좀 그동안 방문 얘기가 몇 차례 있긴 했는데 계속 좀 지연이 불가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오히려 이제 부산 지역에 더 가시고 경남 지역에 또 좀 가시고, 그래서 역시 이거 선거 표심을 의식을 해서 PK 지역에 좀 더 관심을 갖는 거 아니냐, 반면에 충남 지역은 약간 좀 홀대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지적도 그 지역 사회에서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그 방문을 하면서 그 계기를 이제 활용을 해서 삼성 디스플레이 공장도 함께 방문하는 그런 일정으로 이제 꾸민 건데요. 그런데 아무래도 그러니까 최근에 그 한일 경제 갈등 관련해 가지고 이 디스플레이나 반도체 쪽에 이제 관심을 끌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이 충남 그 지역에 또 이 관련 공장들이 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데 지금 이제 묶어서 방문을 한 것으로 일단은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는
삼성 디스플레이 공장을 콕 찍어서 간 것이 아니라 네. 일종의 계기가 돼서 간 것이고 또 충남은 그동안 또 찾지를 못했고 만약에 반대로 그 문 대통령이 삼성 디스플레이를 가지 않았다 이러면 또 후에 또 뒷말이 또 나오겠죠. 글쎄요. 근데 뭐 그럴 가능성은 뭐 그렇게 높진 않았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통상적으로 이제 그 지역 경제 투어를 하시면 지역 경제인들하고 뭐 식사를 함께 하신다든지 또 이제 그런 자리를 이제 갔습니다. 그래서 예. 그 자리에서 보통 이제 지역 경제인들로부터 애로사항을 주로 청취를 하고 이제 그런 그 식으로 진행이 되고요. 뭐 간혹 이제 그 개별 공장을 방문하시는 일이 있긴 있는데 네. 그렇게 그 일반화된 건 아닙니다. 아하. 예. 그래서 이제 사실 좀 눈길을 좀 끄는 이제 이번 같은 경우에 그런 행보로 이제 약간 좀 이제 논란이 약간 좀 되고 있는 그런 그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어떻게 보면 충남을 방문한다라는데 더 방점이 찍혀졌어야 했는데 네. 결과적으로 보니까 삼성 쪽에 좀 더 방점이 찍혔던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이제 지역 사회에서의 그 불만도 없잖아 터져 나오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지역 사회에서 약간 현안이 있었습니다. 충남 지역 같은 경우에는 예. 혁신 도시 추가 지정 관련해 가지고 이건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가 약속을 좀 받아야 되겠다라고 벼르고 있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딱히 정확하게 언급을 안 하셨어요. 하셨구만. 그 반면에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 공장에 가서는 상당히 구체적으로 발언도 많이 내놓으시고 하다 예. 보니 그러니까 그쪽 지역에서는 역시 이번에는 방점이 삼성에 찍혀 있었던 거 아니냐. 그런 소리도 지금 이제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네. 근데 삼성이 아니라 네. 이 삼성 디스플레이 반도체 산업이란 말이죠. 그러면은 지금 일본 아베 정권의 경제 침략과 관련된 그런 문제로 해석되기는 어려울까요? 이제 청와대는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삼성 디스플레이 그 아산 공장을 이제 굳이 방문한 이유는 이제 그런 메시지를 좀 주기 위함이었다라고 지금 청와대 쪽에서는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일본이 수출 규제 해가지고 뭐 불화수소를 비롯해서 디스플레이 공장에 들어가는 그런 소재들이랄지 반도체 공장에 들어가는 소재랄지 이런 것들 지금 수출 규제를 좀 해서 예. 우리 기업들이 상당히 좀 그 뭐 국산화에 박차를 가하는 등 좀 어려움도 좀 겪고 있고 좀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제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의 국산화 다 대체가 돼서 큰 문제가 없습니다만 예. 이제 그런 차원에서 사실은 이번에 특별히 간 거다라고 이제 청와대는 강조를 지금 하고 있는 네. 그런 상황이긴 하죠. 알겠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심상정 대표, 정의당 대표의 이 어떤 아주 그 알싸한 그런 비판, 네. 이 비판도 뭐 전혀 뜬금없다고 할 수는 없겠죠. 뭐 정의당다운 비판을 좀 아. 했다라고 봐야 되겠죠. 예.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그 현대 그러니까 삼성 디스플레이 이제 아산공장 방문한 바로 그 다음 날 지금 심 대표가 지금 이제 약간 논평을 한 거죠. 예. 지금 이제 그 여당이 전경련 방문했다라는 거 최근에 이제 저희가 한번 다루긴 예. 했습니다만 그 문제를 이제 거론을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도 뭐 지난 4일에 경제사단체장 만나가지고 뭐 그와 관련한 얘기도 하고 하더니 이번에 또 이렇게 그러니까 이재용 부의장을 이런 식으로 만난 거 이거를 좀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예. 특히 이제 3년도 안 됐는데 이재용 부회장하고 9번이나 만난 거를 딱 집어서 얘기를 했어요. 예. 뭐 그 사이에 그렇게 만난 줄은 몰랐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많더라고요. 예, 좀 봤더니 많네요. 뭐 북한 방문할 때도 함께 갔고 이제 그러지 예. 않았습니까? 이제 그걸 다 포함한 것 같은데 이게 민심에도 좀 어긋나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재판에도 영향을 주는 거 아니겠느냐라고 좀 얘기를 하고 예. 최근에 이제 이런 문재인 정부에서 이제 벌어지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일련의 행보, 청와대의 일련의 행보 이런 것들이 결국 친재벌 반노동 행보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거 아니냐라고 예. 그렇게 꼭 연결이 문제 제기를 했죠. 예. 그리고 다른 한편에서는 이게 결국 조국 정국의 출구 전략 차원에서 이것도 이렇게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지적도 예. 함께 지금 내놓기도 했습니다. 네. 그거에 대해서 여당에서는 그 또 거기에 맞는 수위 정도의 응수가 또 있었죠. 네. SNS를 통해서 그렇습니다. 강병훈 의원인가요? 강훈식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인데요. 의원인가요? 그러니까 그
이 강 의원이 지역구가 충남 아산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뭐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겠죠. 뭔가 이제 이야기를 이제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비유가 좀 적절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심상정 대표의 지적이 묘하게도 이 조선일보가 지적하는 거하고 맥락이 같다. 예. 이제 조선일보도 이제 그날 이제 뭐 그와 관련한 기사를 이제 내놨는데 네. 그 내용이 이제 맥락이 같다라고 하는 그런 지적을 이제 한 거예요. 예. 자, 이러니까 당연히 심상정 대표, 그 다음에 정의당 쪽에서도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발끈해서 이제 역으로 또 문제 제기를 하고 이제 그런 그 상황이 좀 이제 이루어졌었죠. 약간 예. 정치적인 공방이 된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 좀 그 주목할 만한 점이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운영 능력에 대해서 오늘인가요? 리얼미터가 여론조사 결과표를 발표했는데 상당히 좀 낮아졌습니다. 네. 이런 상황이고 지금 뭐 재벌 개혁에 대해서 국정과제로 가지고 가다가 지금 동력도 좀 떨어지는 상황이고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네. 이렇게 보면은 참여정부 때와 비슷하게 가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생각하십니까? 지적을 그 진보 지식인들, 그 다음에 이제 진보 지지층들 일각에서 지금 문제 제기를 안 그래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노총도 문제 제기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 당시에 재벌 개혁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컸었습니다. 오랜만에 이제 정말 진보 정당이 집권을 했고 진보 정권이 수립됐다 해서 민주노총을 비롯한 뭐 노동계에서도 기대가 굉장히 컸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 노무현 정부 시절에 재벌 개혁을 제대로 완수를 했느냐 실제로는 그렇지 못했다라는 거죠. 자 이제 그와 관련해서 이제 지적들이 많이 나오고 하면서 이 노무현 정부 말기에 가게 되면 진보 지지층이 이 재벌 개혁 문제를 놓고 약간 의견이 갈리면서 그러니까 이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진보 지지층의 지지 철회 현상도 좀 나오고 예. 이제 그랬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그런 조짐이 좀 나타나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이제 그런 분석이 적잖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민주노총이 지금 뭐 안 그래도 지금 총파업 예고하고 있고 투쟁 뭐 과제를 내걸고 있지만 거기에 이제 재벌개혁 약화 부분도 이제 문제점으로 이제 지적이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요. 예.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이 혁신 성장에 방점을 찍고 일련의 이제 경제 행보, 민생 행보를 보이면서 이게 결국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대기업 중심으로 좀 흘러가는 거 아니냐. 뭐 주 52시간제도 뭐 좀 보완하겠다라는 얘기도 좀 최근에 나오기도 했고. 예. 그래서 사실은 참여정부처럼 비슷하게 흘러간다라는 지적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국 블랙홀과 관련돼서 지금 시간도 지금 빠르게 흐르고 있고 여러 가지 주목할 만한 그런 움직임들이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한번 시간을 내서 박사님 모시고 심도 있게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